1924년에 정권을 승계해서 1953년 3월까지 30년 동안 소련을 철권 통치했던 요시프 스탈린이 사망하고 53년 7월 달에 우리나라가 휴전, 한국전쟁이 휴전에 들어갔다는 역사를 잘 아실 겁니다. 여하튼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2차 세계대전 유럽전선의 총사령관을 지냈고요. 1944년 6월 6일 인류 전쟁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켜서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할 수 있는 반전을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인데요. 그분은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도 했고, 그 다음에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중에 하나인 아이비리그 중에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의 총장을 지내기도 했고요. 1949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출범하고 나토 초대 최고사령관을 하기도 했고, 드디어 1952년 11월 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으로 입후보해서 34대 대통령에 당선돼서 8년 동안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존 F 케네디 35대 대통령이 미국의 헌정 역사상 최연소 43세 나이로 당선이 됐는데요. 이분이 61년 1월 20일에 취임하고 63년 11월 22일에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오스왈드의 총탄을 맞고 암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통령이 했던 린든 존슨이 대통령직을 승계했고, 월남전이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자, 베트남전 거기에 발목이 잡히다 보니까 린든 존슨은 전임 대통령인 존 F 케네디 35대 대통령의 임기가 자녀 임기가 약 1년 2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전임 대통령의 자녀 임기를 수행했기 때문에 추가로 대통령에 2번 더 당선될 수 있었는데요. 월남전에 발목이 잡혀서 추가로 1번밖에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68년에 리처드 닉슨이 37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72년에 리처드 닉슨이 재선에 성공하는데요. 73년에 재선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발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워터게이트 호텔에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캠프에다가 공화당이 도청 장치를 설치를 했고, 그것을 공화당의 재선 후보인 리처드 닉슨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에 대해서 부인하다가 나중에 명백한 증거가 나타나니까 결국은 시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의회에서 탄핵을 시도하니까 탄핵이 되기 전에 리처드 닉슨은 1974년 8월 9일경에 37대 대통령에서 사임을 합니다. 미국의 헌정 역사 234년의 역사 중에 유일하게 사임한 대통령이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 뿐입니다. 자, 그래서 후임자인 부통령 제럴드 포드가 38대 대통령이 되는데요. 이분은 전임자인 리처드 닉슨의 자녀 임기 2년 한 5개월 정도 자녀 임기를 수행을 했는데요. 추가로 대통령 한 번 더 할 수 있었는데
한 번 더 할 수 있었는데요. 민주당의 지미 카터와 격돌해서 재선에 실패했죠. 그런데 지미 카터도 1977년 초부터 1981년 초까지 민주당으로 대통령을 한 번 4년밖에 못하고 80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그 유명한 로널드 레이건한테 져버려서 로널드 레이건이 미국의 40대 대통령으로 1981년 초부터 1989년 초까지 8년 동안 공화당으로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임자가 바로 레이건 시절에 부통령을 했던 아버지 부시 대통령, 조지 워커 허버트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요. 재선에 실패합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41대 대통령으로 이른바 걸프 전쟁의 사막의 폭풍 작전을 통해서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민주당의 빌 클린턴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재선 선거운동 기간 내내 빌 클린턴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아무리 걸프 전쟁에서 사막의 폭풍 작전을 통해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전쟁에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워낙 경제가 안 좋아서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다 보니까 민주당의 빌 클린턴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재선 운동에 대하여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외치면서 민주당의 빌 클린턴이 42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요. 빌 클린턴 42대 대통령이든 도널드 트럼프 45대 대통령이든 아들 부시 43대 대통령이든 모두 1946년 동갑들인데요. 자, 빌 클린턴이 1993년 초에 대통령에 취임할 때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세 번째로 젊은 나이에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1946년생이니까 93년에 취임할 때 나이가 47세의 나이였죠. 1946년생인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이 1993년 1월에 47세의 나이로 대통령에 취임해서 미국의 헌정사상 세 번째로 젊은 나이에 대통령에 취임한 인물입니다. 자, 빌 클린턴 8년 동안 민주당으로 대통령하고 2000년에 이제 빌 클린턴 시절에 부통령을 했던 엘 고어가 대통령에 출마하는데요. 그때 아들 부시가 공화당으로 출마해서 격돌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몇 바퀴 뛰었는지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요. 자, 이야기에 몰입이 되다 보니까 자, 지금 5바퀴 뛴 것 같은데 좀 더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다시 제가 처음에 3바퀴는 그냥 촬영하지 않고 달렸고요. 지금 촬영하면서 2바퀴를 달렸기 때문에 3+2 총 5바퀴를 달렸습니다. 이제 한 바퀴 정도 더 달리면서 또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용량이 보통 1시간 20분 정도 촬영이 되는데요. 현재 한 43분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계속 달리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00년, 새천년이죠.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으로는 엘 고어, 공화당으로는 아들 부시가 격돌을 했는데요. 전체 득표는 엘 고어가 5,100만 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들 부시는 엘 고어보다 약 50만 표가 적은 5,050만 표입니다.
전체 득표에서는 엘 고어가 아들 부시보다 50만 표 정도 더 높았습니다. 즉 엘 고어는 5,100만 표 정도, 아들 부시는 5,050만 표 정도로 엘 고어가 아들 부시보다 전체 득표 수는 50만 표 정도 많았는데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 방식이 간접 선거고, 선거인단을 선거할 때 승자 독식제도, 이른바 유닛 룰 시스템, URS 시스템이다 보니까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한 게 중요한데요. 엘 고어가 아들 부시보다 전체 득표는 50만 표 정도 많았지만 선거인단 수 확보에서는 5명 적었습니다. 엘 고어가 26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요. 반면에 아들 부시가 271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아들 부시가 엘 고어보다 선거인단 수 확보해서 5명을 더 많이 확보해서 미국의 43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자, 미국의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경우처럼 전체 득표수는 앞섰지만 선거인단 수 확보해서 뒤져버려서 대통령 선거에서 실패, 낙선했던 경우가 미국의 헌정 역사 234년 중에 5번 있습니다. 5번. 그게 19세기 1800년대에 3번 있었고요. 20세기에는 없었었고 21세기, 즉 새천년이 된 21세기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바로 방금 소개해드린 아들 부시가 엘 고어를 누르고 43대 대통령이 될 때 4번째로 있었고요. 5번째는 언제냐? 바로 2016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으로 힐러리 클린턴이 출마했고요. 공화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출마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가 전체 득표가 6,300만 표 정도 됩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6,600만 표 정도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보다 약 300만 표를 더 많이 확보를 했지만 선거인단 수에서는 반대로 도널드 트럼프가 훨씬 더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이 전체 득표수는 300만 표를 앞섰지만 선거인단 수 확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보다 훨씬 적게 확보해 가지고 대통령 당선에 실패하고, 반대로 도널드 트럼프가 2016년에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요. 그런데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45대 대통령이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격돌해서 패배함으로써 재선에 실패했는데요. 이번에 내년 11월 5일, 즉 2024년 11월 5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제 현직 대통령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과 전임 대통령인 공화당의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격돌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여론조사는 전체적으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의 조 바이든보다 앞서고 있어서 이대로 가면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고 조 바이든이 재선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 이른바 아들 부시 대통령, 이상 세 사람은 1946년생 동갑들인데요. 우리나라의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도 동갑이죠. 1946년생. 그러니까 현재 그에 반해서 현재의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1942년 11월 20일생입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은 현재 만 81세고 도널드 트럼프는 만 77세입니다. 77세. 두 분 다 고령인 건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직 대통령 조 바이든은 미국의 헌정 역사상 가장 최고령 대통령이어서 내년에 재선이 되면 더 나이가 드니까 판단 능력이, 인지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리스크가 있고요.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는 그분도 역시 고령이라는 건 마찬가지죠. 50보, 100보죠. 조 바이든과 4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의 가장 큰 약점, 아킬레스건은 사법 리스크죠. 사법 리스크.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성향의 공화당의 지지층들은 압도적으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 합니다. 어느 사회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사회나 보수층, 진보층, 이렇게 극우파, 극좌파, 또 중도파 이런 식으로 각자 정치 성향들이 다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보수 성향의 공화당의 그 국민들은 도널드 트럼프 45대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어서 현재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의 현직 대통령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보다 전임 대통령인 공화당의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내년 11월 5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게 언론 기사인데요. 그런데 물론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미국의 헌정 역사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 그 연도에 취임했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현재 2023년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234년의 미국의 헌정 역사 중에 그 중에서도 20세기와 21세기 즉 1900년대와 2000년대 총 123년의 역사 1900년부터 올해 2023년까지 123년의 미국의 헌정 역사 중에 미국의 대통령을 연임하지 못하고 단임으로 끝났던 8명의 대통령 중에 임기 중에 사망해서 연임할 기회가 없어서 연임하지 못했던 29대 대통령 하딩과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은 임기 중에 사망하지 않아서 연임의 기회가 있었지만 연임에 실패했던 대통령 6명에 관하여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부분 미국의 대통령, 대부분이라기보다는 절반 이상이 미국의 대통령들은 연임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런데 20세기와 21세기 연임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임에 실패했던 6명의 대통령 중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1989년 초부터 1993년 초까지 공화당으로 미국의 41대 대통령을 했던 조지 워커 허버트 부시 대통령인데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 그래서 이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안 좋아서 연임에 실패하고, 그래서 1992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연임에 실패하니까 아들 부시 대통령이 아들 부시가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이죠. 텍사스 레인저스 프로야구단의 구단주 겸 공동대표이사 시절이었던 아들 부시가 아버지의 대통령 재선 실패에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미국의 헌정 사상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42.19km를 93년 1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마라톤에서 3시간 44분의 기록으로 47살의 나이로 완주를 했습니다. 그게 미국의 헌정 역사상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풀코스 완주자가 93년 1월 휴스턴 마라톤에서 47살의 나이로 3시간 44분의 경이적인 기록으로 완주한 아들 부시 대통령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런 건데요. 여하튼 현지 대통령 시절에 풀코스를 완주한 건 아니지만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